그 다음에 우측에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켜 있죠. 이 부분이 돼 있고 빨간 버튼이 들어왔어요. 제가 켜볼게요. 제가 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걔를 딱 클릭을 했더니 필터도 있고, 이렇게 좀 글씨를 잘 보이고 화각을 바꿔보면 마이 필터, 내 필터도 있고 뷰티도 있어요. 필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필터예요. 필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필터가 이렇게 저기 된 거예요. 만약에 요 맨 앞에 클릭을 해볼게요. 저 사진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 두 번째 클릭을 해볼게요. 조금 뭔가 이렇게 색이 변하죠. 여기 세 번째 클릭을 해볼게요. 네 번째 클릭을 해볼게요. 다섯 번째 클릭을 해볼게요. 할 때마다 여기에 그 색감이 변하시는 거예요. 내가 찍은 색감의 어떤 그 느낌이, 톤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뭐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기능일 수도 있고, 그 뭐 어떤 분들한테는 불필요한 기능이기도 해요. 그럼 뭐 마이 필터는 이렇게, 마이 필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마이 필터 들어가면 뭐 흔히 쓰는 아래 샘플 사진에서 한번 마이 필터를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필터 1으로 해서 이 분위기로 찍히는 필터 1이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런 분위기로, 이 사진 이런 분위기로 나오는, 그래서 필터 저장을 지금 눌러 볼게요. 그러면 요 플러스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 나만의 필터를 또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플러스 눌러 볼게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필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리 사진 찍은 예를 해볼게요. 지금 하면,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요 사진을, 요 사진 분위기가 지금 이 사진을 찍으면 저장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를 누르면. 그래서 요 부분도 잘 모르면 나중에 추후에 저를 직접 만났을 때 실습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략 저런 기능이 저 위치에 있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요거도 더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필터 기능. 그 아래 보면 HDR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평소에 그 HDR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요 HDR. 제가 요 HDR을 평소에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팅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 자, 이제 여기로 이 설정, 이 버튼을 카메라 세팅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되십니다. 아까 그 카메라, 제 스마트폰 그 표시들을 설명할 때 장면별 최적 촬영 저 이렇게 클릭해 놨죠. 그러면 항상 자기가 찍고자 하는 것이 초보자들한테는 그 별다른 동작 안 해도 가장 이상적 장면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하고 싶으면 얘를 버튼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가 찍히는 대로 찍는 것이지 스마트폰 스스로가 하지를 않아요. 이제 내가 찍는 그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평소에 얘는 올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장면별 촬영. 자, 문서 스캔. 문서 스캔도 저는 이렇게 올려놨어요. 보면 후면 카메라로 촬영할 때 문서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스캔 버튼을 보여주고 버튼을 누르면 문서를 왜곡 없이 스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능. 우리가 왜 뭐 책을 읽는다던가 또는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웹 검색을 하다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캡처해 놓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스캔 기능을 해 놓으면 그
그 부분이 또 선명하게 왜곡 없이 찍어져서 굉장히 유용해. 그러니까 평상 자 얘도 필요 없으면 클릭을 해서 이렇게 꺼놓으시면 돼요. 꺼놓으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켜놓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빛 갈라짐 효과. 자 이제 후면 카메라, 이게 스마트폰 그 뒷면을 이용한 카메라를 촬영할 때 어두운 환경에서 빛을 감지하면 빛갈림 효과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꺼져 있죠. 만약에 전 이제 꺼져 있는 것보다 켜놓으면 조금 어떤 예술적 사진이 나오겠죠. 그 역광의 빛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내 사진을 남보다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거 켜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켜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장면별 최적 촬영을 나는 사용 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촬영 구도 가이드. 이제 그 사진을 촬영할 때 막 이렇게 수평 같은 걸 잘 못 맞추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촬영 구도 가이드를 해 놓으면 촬영을 하다가 그렇게 삐딱하면 그 표시를 해줘요. 그 지금 찍고 있는 사진이 좀 삐딱하게 찍힌다는. 그래 저는 지금 이게 켜 있죠. 켜 있는 거와 안 켜 있는 게 어떤 차이점인지 볼게요. 제가 이걸 꺼 볼게요. 얘를 꺼 볼게요. 자, 촬영 구도 가이드를 꺼놨어요. 자, 이제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로 내가 이제 가로 사진으로 지금 얘를 그 자, 세우니까 설명이 어렵네요. 지금 요 부분, 이 자판기의 요 선을 수평을 잘 맞춰 찍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잘 못 보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얘를 이렇게 기울여서 찍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지금은 뭐 이렇게 기울여 찍어도 아무 무슨 경고등이나 그런 건 없잖아요. 제가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여기 요 설정을 클릭을 해서 여기 장면 구도 가이드를 켜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파란불 들어오는 건 켜진 거예요. 그래 이제 다시 카메라로 가볼게요. 자, 요거 수평을 잡아볼게요. 자, 지금 얘를 수평 잠깐 뭔가 이상 여기 이렇게 하얀 거 이게 선이 생긴 게 떴죠. 자, 얘를 지금 야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가 지금 봐봐요. 여기 원에서 여기 이렇게 조금 자 이렇게 선이 나와요. 자, 아이고. 지금 저 선. 지금 요 선에 나는 수평으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수평이 안 맞아. 저 원이 이렇게 자. 원에 선이 들어가죠. 이 원에 선이 들어갔죠. 지금 삐딱한 거야. 그래 이렇게 돌리면 원에서 선이 이렇게 쭉 나왔죠. 그죠? 나왔죠. 그죠? 이렇게 수평을 잡는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시 스마트폰 설정에 여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촬영도 가이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평소에 켜놓으시면 좋아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피 화각 자동 선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을 때 이걸 해놓으면 좋아요. 셀카를 할 때 그 왜 이렇게 한 사람을 찍을 때 이제 한 사람 더 들어가서 찍었으면 좋겠다 그랬다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요거를 선택을 해놓으면 이제 그거를 자 이제 세팅을 해서 이제 한 사람 너 이리 와봐 해서 같이 찍을 때 이제 자 미리 한 사람이 딱 가서 서 있어 세팅을 이제 카메라를 세팅을 했어요. 한 상태에서
찍으려고 해서 너 일로 와봐 옆에 있는 친구한테 같이 들어서 만약에 그냥 누르면 한 사람이 좀 잘리거나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그 프레임 안에 두 명 이상이 들으면 화각이 자동으로 이렇게 넓어져. 그러니까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인물 많이 찍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평소에 켜놓으면 좋고요. 요즘에는 뭐 가게 가서 물건을 팔거나 혹은 어떤 웹을 자동으로 깔거나 뭐 그럴 때 QR 코드를 많이 스캔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를 켜놓아야 그러면 빠르게 저 그 QR 그것만 딱 찍으면 그 정보가 내 카메라에 바로 들어와지고 그러겠죠. 가장자리로 촬영 버튼 밀기. 그게 이제 요거는 이제 해놓으면 고속 그 가장자리 촬영 버튼 밀기를 해놓으면 그 고속 연속 촬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 카메라에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에 이 컵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 스마트폰에 가장자리를 이렇게 가장자리를 제가 좀 제가 컵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카트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다른 기능을 지금 걸어놔서 이렇게 지금 요 케이스를 빼야 가장자리를 인식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아주 못 빼서 요 보충 설명을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제가 그 만지는 과정에서 그 이제 사진을 예를 들어 이 자판기를 딱 이렇게 찍으려면 여기 지금 버튼이 되면서 뭐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때 찍힐 때 딱 자 지금 저 원이 생겨 있죠. 제가 이제 버튼을 지그시 눌렀더니 원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원과 야는 일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나는 항상 그 초점을 맞추게 해놔서 그래서 다시 터치하면 그게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원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초점과 그 부분이 그 찍고자 하는 초점과 그 수평 부분 모든 게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누르면 내가 원하는 데에 그 수평 위주로 또는 모든 조건을 위주로 찍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그 나가서 설정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여기 보면 여기를 제가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 그 고속 연속 촬영에 체크되고 기프트 만들기를 만약에 하면 고속으로 찍은 것이 하나의 그 영상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 요 체크를 해제를 하면
체크를 해제하면 그냥 그 고속 연장차량 그 부분이 해제가 돼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여기 이렇게 체크돼 있죠. 만약에 기프트 만들기를 제가 기프트 만들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장자리로 촬영 버튼을 밀면 그 기프트 만들게 돼. 다시 제가 나가서 촬영 버튼을 가장자리로 밀면 그 기프트 촬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지금 화면이 좀 흐려졌네요. 제가 화면 좀 밝게 해 놓겠습니다. 화면 밝기 너무 밝게 하면 안 되네요. 배터리 없대서. 자, 이제 화면 밝게 해서 카메라에 가서 이 설정 버튼을 다시 클릭한 상태에서 다시 고속 연속 촬영해서 가장자리로 촬영 버튼을 밀면 고속 연속 촬영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촬영 버튼을 가장자리로 밀면 고속 촬영을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죠? 제가 얘를 이렇게 밀면 지금 고속 촬영을 막 했어요. 그래 이렇게 왼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지금 그 막 촬영한 여러 사진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 얘도 저장을 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전부 휴지통으로 버리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고요. 다시 카메라를 들어가겠습니다. 카메라에서 요 지금 이 설정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장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 옵션. 저장 옵션에 보면 헬프 사진 있죠. 저장 공간을 더 이상 고열 이미지 파일로 사진을 저장해 보세요. 일부 공유 사이트 이 형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원을 그 해주는 데가 있고 앉아있어 저는 안 해놨어요. 이제 그 여기 헬프 사진을 하면 그 뭐라고 할까 그 조금 사진 저장에 뭐 효율적이라는데 이게 사이트에 어느 사이트에서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평소에 저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알뜰 파일 저장 프로 모드로 촬영한 사진을 JPG면 알뜰 형식으로 저장해줘요. 이거는 이제 저기가 전문가가 되면 여기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세팅을 이러면 내가 그 이제 프로 모드 이제 제가 지금 프로 모드 설명을 아직은 안 드렸는데 그 프로 모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로우 형식으로 촬영을 하면 더 전문적인 보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로우 형식으로 촬영을 하면 보정을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 모드 사진에는 자기가 노출, 뭐 시간 이런 거를 이렇게 자기가 다 조정을 개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가 맞추기는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찍은 사진은 반드시 보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을 모르면 이렇게 찍는 건 의미는 없겠죠. 근데 자기가 뭐 스마트폰의 고수가 되면 여기를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울트라 와이드 렌즈 형태 보정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지금 여기에 초광각 렌즈가 돼 있잖아요. 이 카메라는 지금 이제 신형으로 나오는 모든 카메라들이 초광각 렌즈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광각 렌즈 또 망원 렌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와이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렌즈 종류가 많아졌죠. 그랬을 때 그런 초광각 렌즈는 사진을 찍으면 그 눈으로 본 그렇게 안 되고 심한 왜곡 현상이 일어나요. 그것을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소에 뭐 켜놓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자기가 보정을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켜놓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자, 후면 동영, 이제 동영상 촬영 시에 후면 동영상을 항상 어떤 크기로 촬영할까? 전면에는 어떻게 크다? 그거를 자기가 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동영상 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뭐 이렇게 해상도니 뭐 전체 화면으로 찍을 것인지 16대구로 찍을 것인지 뭐 해상도도 또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바퀴 이렇게 해상도를 클릭하면 내가 그 고화질로 할 것인지 뭐 이렇게 품질을 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보통 화질로 할 것이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쓰시죠. 현재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보급형을 갖고 있는 분들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해상도 좋은 3800 곱하기 2100 즉 UHD 화면으로도 찍을 수 고화소로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찍어놨을 때 이 화면을 다른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 보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거를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선택은 자유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평소에 16대9 비율을 좋아해서 16대9 화면으로 해놓은 거고요. 그 가장 그 최대 품질은 요 전체 화면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43 포맷으로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여기 1대1 받으면 정사각형으로 찍히는데 여기 보면 파일 크기를 보면 여기보다 많이 잘려나가죠. 그죠? 그래 비추예요. 자르는 건 나중에 보정으로 자르면 되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체 화면 혹은 16대9로 해 놓으시는 게 무난합니다. 그래서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면 저는 여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왜냐면 이게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다가 아침 일찍 노을빛이 이쁠 때 그냥 요거를 해제해서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더 이쁘게 찍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항상 HDR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지가 그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여기 항상 적용을 하면은 찍을 때마다 HDR 돼. 이러면 HDR이 더 나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시 자동 적용하는 데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유용한 거는 이제 요 대상 추적 앱.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많이 찍죠. 요즘에는 이제 그 애완견, 그 강아지 뭐 또는 그 애완동물 많잖아요. 그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 부쩍 많아졌죠. 그래서 그걸 찍을 때 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래 초점을 잡으면 금방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상 추적 AF를 켜놔야 내가 미처 못 따라잡아도 이렇게 구도는 좀 나쁠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찍히게끔 그래서 이렇게 켜놓는 게 좋겠죠. 그것이 싫으시면 이렇게 해제를 해놓으면 되지만 저는 이렇게 켜놓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보이는 대로 저장, 셀피를 좌우 반영 그대로 저장. 평소에 보이는 대로 저장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안내선. 이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예요. 구도가 사진의 반이다라는 이런 말도 작년에 제가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초보자는 이게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잡는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가이드라인을 켜놓으면 자, 제가 이걸 꺼내 볼게요. 자,
자, 지금 껐어요. 그래, 나가서 카메라에 가보면 지금 카메라 기능이죠. 이 카메라의 기능에 지금 여기를 이 자판기를 찍는다면 어떤 선도 없어요. 자, 다시 나가 볼게요. 카메라의 설정에서 여기 수직 수평 안내선 여기를 이제 켰어요. 그래, 이제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이렇게 지금 이제 자판기 쪽으로 오면 여기 지금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 생겼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의 선이 있으면 구도 잡는데 이렇게 수직 수평 잡는데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켜놓으시면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여기 설정 표시에 카메라 설정 표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쭉 올려보면 위치 태그,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 이제 우리가 어디 뭐 여행을 해요.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막 그 이렇게 강변 호수가 너무나 이쁜 나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찍잖아요. 돌아와서 거기가 어딘지 주소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알려면 이 위치 태그를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찍은 사진을 딱 이렇게 보면 주소가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해놓으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 나중에 동영상 촬영하는데도 자기가 그 지명 어디지 막 물어야 되고 뭐 그런 번거로움을 덜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촬영 방법. 촬영 방법은 음량 버튼으로 촬영한다, 뭐 프린트 다양한 촬영 방법. 이 촬영 방법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렇게 놨어요. 손바닥 내밀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렇게 셀카를 할 때 다 이렇게 해서 손바닥 내면 지가 촬영해요. 요즘엔 이것도 많이 하죠. 여기 이렇게 음성으로 이거 체크를 해놓으면 셀카를 할 때 뭐 스마일, 김치 하면은 지가 또 뭐 촬영 하면은 자, 프로링이라는 건 뭐냐면 화면 위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촬영 버튼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게 뭐냐면 요거를 자 지금 이거 꺼 있죠. 제가 카메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버튼이 프로링 버튼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자 여기에 초점 맞춘 상태에서 여기 이 버튼을 찍으러 손가락 여기 오는 사이 얘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로링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나가겠습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촬영 방법을 클릭해서 요 프로링 촬영 버튼을 활성화 시켜 놓겠습니다. 이제 프로링 촬영 버튼 활성화됐죠. 여기 카메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버튼이 여기 하나 더 생겼죠. 이 버튼은 위치가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P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바로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P 부분에 지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제 커서 움직였죠. 그럼 잠깐 그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됐네요. 이제 오늘은 어쨌든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그 다시 재녹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일단 다음 시간에 또 봬요.